이번 시간은 지금까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종류 4가지를 세부적으로 봤는데 이 4가지를 한꺼번에 딱 정리해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테마 33이 되겠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이 중개대상물이 어떤 물건이냐에 따라서 확인설명서 종류가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 확인설명서를 이제 비교를 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이 4가지 확인설명서는 첫 번째는 개공의 기본 확인사항, 있고 두 번째는 개공의 세부 확인사항이 있습니다. 개공의 세부 확인사항, 상세한 내용을 적는 거죠. 세부 확인사항.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사항. 이렇게 3가지로 모든 확인 설명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공 그 중에서도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가 있죠. 이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는 총 13가지를 기록하는데 13가지를 개공의 기본 확인 사항에 기록하는 게 몇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8가지. 개공의 세부 확인 사항으로 기록하는 것은 몇 가지? 4가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으로 1가지. 이렇게 해서 총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는 13가지를 기록한다 했어요. 그래서 개공의 세부 확인 사항은 상세한 세부 내용을 적는데 그 4가지가 첫 번째 실제 권리 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 그래서 내부, 외부 시설물 상태. 그 다음에 벽면 상태, 도배 상태. 그 다음에 4. 환경조건. 환경조건이란 일조량, 소음, 진동을 말하는 거죠. 요 4가지 세부 확인 사항과 보수 등에 관한 사항 1가지로서 중개 보수와 실비의 금액 및 그 산출 내역을 적습니다. 자, 그러면 요 기본 확인사항에 기록하는 8가지를 다 외우기가 어려우니까 세부 확인사항의 실내 벽환, 그 다음에 보수 등에 관한 사항으로 1가지, 이걸 뺀 나머지는 전부 다가 개공의 기본 확인사항이라 그랬죠. 기본 확인사항에는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8가지, 1. 대상 물건의 표시, 2. 권리관계, 3. 토지 이용 계획 및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등에 관한 사항, 4. 입지 조건, 5. 관리에 관한 사항, 6. 바로 이제 비선호시설, 뭐 장례식장, 뭐 공동묘지 그런 것, 비선호시설이 1km에 있는지 없는지, 7. 거래 예정 금액 등, 8.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될 조세의 종류와 세율. 이렇게 해서 총 8가지가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죠. 그런데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세요. 그럼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하면은 공장을 연상하라 했습니다. 여기에 11가지. 비주거용 건축물은 공장 연상하라 했습니다. 그럼 주거용에 비해서 2가지가 빠지는 게 어떤 거냐? 바로 개공의 기본 확인사항에 기록하는 것 중에서도 공장이라는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는 공장 자체가 비선호시설이므로 요 비선호시설 요거는 기록하지 않는다. 비선호시설. 공장 자체가 비선호시설이니까 요거 기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세부 확인사항 실내 벽화 중에서 4. 환경조건. 그래서 기본 확인사항 중에서는 요거 비선호시설을 기재하지 않고
세부 확인사항 중에서는 환경 조건을 기록하지 않는다 했었죠.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끝난 거예요. 그런데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도 기재하는 것 중에서 입지 조건을 기록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입지 조건을 기록할 때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입지 조건에는 5가지를 기록하라는 거 외워두시라 그랬죠. 도로와의 관계, 즉 도로가 근접성이 있는지, 대중교통수단이 어떤 거 있는지, 그 다음에 주차장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교육시설로서 학교가 근방에 있는지, 5번째는 판매, 백화점이에요. 의료, 대학병원이요. 의료시설, 근방에 있는지 요 5가지를 기록한다. 근데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도 이거 입지 조건을 기록합니다. 입지 조건란이 있어요. 입지 조건란에 기록하는 것은 도로와의 관계, 대중교통수단, 주차장 요거는 기록을 한다 했어요. 그렇지만 공장이라는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입지 조건란에 공장 근처에 교육시설이 있을 리가 없으니까 교육시설을 기록하지 않고 공장 옆에 백화점이라든가 대학병원이 있을 리가 없으므로 판매 의료시설 요런 거를 기록하지 않는다 했었죠. 이렇게 보셨어요. 참고적으로 공장 같은 경우에도 세부 확인상에 내부 외부 시설물 상태는 기록하는데 3. 벽면 도배 상태 중에서 벽면 상태는 기록합니다. 벽면 상태는 기재하지만 그렇지만 공장에 도배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도배 상태는 기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었죠. 정리하셨죠? 그 다음에 토지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가 있습니다. 토지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이 토지하면은 바로 어떤 걸 연상하라냐면 임야나 농지를 중개했다 연상하라세요. 토지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총 9가지를 기록하는데 이 9가지를 개공의 기본 확인사항, 개공의 세부 확인사항, 보수 경영사항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기록하는데 그 중에서도 토지 확인 설명서는 주거용에 비해서 4가지가 빠지는데 그 중에서 기본 확인사항에 기록하는 것 중에서 기록하지 않는 항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토지 확인 설명서에는 뭘 기록하지 않느냐?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지 않는다. 왜? 토지 임야에 경비시 있을 리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세부 확인 사항에 기록할 때 토지 확인 설명서에 기록하지 않는 게 있다 그랬죠. 바로 내부, 외부 시설물 상태를 기록하지 않는다. 왜? 농지 임야에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난방 시설이 있을 리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벽면 상태, 도배 상태 기록하지 않는다. 왜? 임야 농지에 벽면 도배가 있을 리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환경 조건 토지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지 않는다. 왜? 여기에 층간소음이 있을 리가 없으니까. 층간소음, 일조소음 진동이 환경 조건이에요. 그래서 세부 확인상의 3가지를 기록하지 않고 기본 확인상의 관리 관한 사항 하나를 기록하지 않으니까 총 9가지를 기록한다. 근데 토지 확인 설명서에도 입지 조건을 기록합니다.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입지 조건에는 5가지를 기록하지만 토지 확인 설명서 기본 확인상의 입지 조건에는 농지 임야 근처의 도로와의 관계 기재한다. 대중교통수단 요거는 기재합니다. 그렇지만 토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입지 조건에 주차장이 있을 리가 없죠. 임야에. 그러니까 주차장 기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교육시설 있을 리가 없으므로 교육시설 기록하지 않는다. 판매 의료시설이 있을 리가 없으니까 판매 의료시설 기재하지 않는다. 이런 거 3가지는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 보세요. 또한 토지 확인 설명서에도 토지 확인 설명서에 대상 물건의 표시라는 게 있어요. 근데 대상 물건의 표시 중에서 토지에 대해서는 기재하지만 그렇지만 건축물에 관련된 사항은 토지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런 거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셨어요. 그럼 3가지 확인 설명서. 나머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확인설명서는 총 8가지를 기록하는데 기본 확인사항에 기록하는 것 중에서 대상 물건의 표시, 이거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기록한다. 그 다음에 권리에 관한 사항, 이거 권리입니다. 권리에 관한 사항 기록한다. 즉 소유자가 누군지 이것도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확인설명서에 기록을 한다. 나머지는 기록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도 기록한다. 요거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확인설명서 기록한다. 그 다음에 취득 시 부담할 조세 종류 세율, 이것도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확인설명서 기록한다. 그럼 요 4가지가 됐고, 요 토지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입주조건 관리 관한 사항 비선호시설은 일체 기재하지 않는다. 추가로 더 기재하는 것은 뭐가 있냐? 임목의 생육 상태. 그 다음에 광업재단 공장재단의 재단 목록을 기록한다. 그 외에 기타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그럼 6가지가 됐죠? 세부 확인사항 중에서는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확인설명서에는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에 관련된 사항 요것만 기록하고 내외부 시설물 상태, 벽면 도배 상태, 환경조건 기록하지 않는다.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에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 내역 요거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확인설명서 기록한다. 총 8가지가 됐다. 이런 거. 자, 그러면은 교재 제가 쭉 박스를 제가 정리해 드렸는데 그 박스 밑에 참고 박스가 있어요. 모든 종류의 확인설명서에 공통적으로 기재하는 내용. 그 6가지인데요. 모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하면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 토지, 입공광 이 4가지 확인설명서에 공통적으로 기재하는 것은 6가지예요. 그게 바로 공통적으로 기재하는 거 제가 2문자를 따서 정리합니다. 그래서 물, 권, 거, 세, 실, 수 6가지는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도 기재하고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도 기재하고 토지 확인 설명서에도 기재하고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확인 설명서 등에 다 기재하는 게 6가지예요. 그래서 기본 확인사항 중에서 1. 대상 물건의 표시, 2. 권리관계 물건,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 취득 관련 조세, 그 다음에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 및 산출 내역. 요거 제가 박스였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거 6가지는 모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공통적으로 기재한다는 거 외워두셔야 합니다.